안녕하세요. 짱샘과학의 장은경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소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파동의 한 종류라고 했는데요. 소리를 그래서 파동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음파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음파는 어떻게 해서 전달되는 특징이 있느냐? 우선 물체가 먼저 진동을 해요. 물체가 진동하면 그 주변에 있었던 공기 입자들도 같이 그 진동이 전달되겠죠. 그래서 이 물체의 진동에 의해서 발생된 그 진동이 공기 입자를 통해서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파동을 음파, 소리라고 하는데요. 사실 소리는 공기와 같은 기체 속에서만 전파되는 것은 아니고요. 물처럼 액체 속에서도 전파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서 이렇게 춤추는 같이 이렇게 동작하는 그런 경기를 뭐라고 하죠? 싱크로나이즈라고 하나요? 그때 그 수중에 그 물속에 그 스피커를 이제 설치를 해서 거기서도 이렇게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 소리를 물속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공기보다 오히려 물에서 소리가 더 빨리 전달되는 특징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유치원, 초등학교 때 실전화기로 친구랑 이렇게 대화해 본 적 있나요? 종이컵 양 끝에 종이컵을 2개 준비하고 그 사이에 실을 연결한 다음에 실을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한 친구가 종이컵에 대고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고체 상태인 실을 따라 상대방에게 전달되죠. 이렇게 음파는 기체, 액체, 고체 소리를 전달시킬 수 있는 물질만 있다면 무엇을 통해서든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질만 있으면 돼요. 매질이 있어야 전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리는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다시피 진동 방향과 그러니까 소리의 그 진동 방향과 그 소리가 전달되는 진행 방향이 서로 어땠죠? 네, 아래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점점이 공기 입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소리가 쫙 전달이 될 때 공기 입자가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 부분도 있고 듬성듬성한 부분도 있고 몰려있는 부분도 있고 듬성듬성 몰려있는 부분 듬성듬성 이렇게 되어 있죠. 몰려있는 부분을 우리가 밀이라고 표현했어요. 밀. 요걸로 할까요? 밀. 그러면 듬성듬성한 부분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소라고 표현했죠. 소. 밀소. 이렇게 밀과 소가 반복되는 이러한 파동을 뭐라고 했나요? 그렇죠. 종파라고 했지요. 종파. 그럼 종파는 왜 이렇게 밀소가 반복된다? 그렇죠. 앞뒤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파동이 그것과 나란한 방향으로 진행되죠. 그래서 파동의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나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종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파는 분석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종파 형태를 띠고 있는 소리를 뭘로 바꾼다? 네, 횡파의 형태로 바꾸어서 우리가 분석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횡파의 형태로 소리를 이렇게 바꾸어서 이제부터 분석을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소리가 횡파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소리는 원래 이렇게 압축, 팽창 하면서 그것과 나란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종파인데 분석하기 편하게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횡파로 변환시켜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리를 결정하는 3요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소리의 3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파동의 어떠한 특성과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소리의 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똑같은 도음을 내더라도 도 이렇게 작게 말할 때가 있고 도 이렇게 크게 말할 때가 있어요. 작게 말할 때와 크게 말할 때 소리의 크기가 달라지죠. 소리의 크기. 그럼 이 소리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음파의 진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음파의 진폭. 그러면 이렇게 횡파로 바꾼 거에서 진폭을 한번 볼까요?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횡파로 표현된 이러한 파동에서 진동 중심을 먼저 잡아요. 그리고 이 진동 중심에서부터 어디까지? 진동 중심에서부터 마루까지, 또는 진동 중심에서부터 골까지, 이 진동의 폭을 진폭이라고 하죠. 근데 큰 소리는 진폭이 지금 이 정도 됐어요. 그럼 작은 소리는요? 이게 진폭이 엄청나게 작네요. 그래서 큰 소리의 진폭은 이렇게 위아래로 크게 진동하는데 작은 소리의 진폭은 이렇게 위아래로 작게 진동한다. 즉 소리가 크면 클수록 파동의 진폭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소리의 크기를 어떤 단위로 나타내죠? 네, 층간소음, 이렇게 소음 측정기에서 주로 볼 수 있는데 소문자 D, 대문자 B, 이렇게 dB라고 쓰고 읽을 때는 데시벨이라고 읽는 이 단위를 통해서 소리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소리의 높낮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높낮이, 높고 낮은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강도, 똑같은 크기의 소리인데 도일 때와 솔일 때 뭐가 달라요? 높낮이가 다르죠. 그렇죠? 그럼 이 높낮이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가? 아래에 횡파로 표현된 이 파동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왼쪽은 솔이고 오른쪽은 도라고 해볼게요. 솔 했을 때는 도에 비해서 진동하는 횟수가 더 크죠. 더 많이 지글지글 이렇게 진동하는 걸 알 수 있죠. 이처럼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진동수가 커요. 실제로도 우리가 높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 목 속에 들어있는 성대에 바짝 힘을 줘요. 그러면 그 성대와 그 성대 두 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진 그 성대 사이의 틈이 좁아지면서 이 성대가 더 빨리 진동해요. 그럼 더 높은 소리를 내게 돼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 그림을 다시 살펴보면 왼쪽 소리는 똑같은 시간 동안 몇 번 진동했죠? 1번, 2번, 3번, 4번, 4번 반 정도 진동했다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낮은 소리는 1번, 2번, 2번에 4분의 1 정도밖에 진동을 안 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동안 여기는 한 4번 넘게 진동하고 여기는 2번밖에 진동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이쪽이 훨씬 더 진동수가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진동수랑 역수의 관계, 진동수와 역수 관계인 게 있었어요. 뭐였죠? 바로 주기였죠. 그럼 주기는 어디가 더 긴지 볼까요? 주기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여기서 이 가로축을 시간이라고 한다면 시간, 여기도 시간이라고 한다면 왼쪽 소리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이 정도이죠. 그런데 오른쪽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주기가 더 길수록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더 기니까 똑같은 시간 동안 진동한 횟수는 더 작죠. 이런 소리는 낮은 소리. 반대로 한 번 진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일정한 시간 동안 많이 진동했을 경우, 진동수가 이렇게 클 때 이러한 소리는 높은 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소리의 3요소 중에 소리의 맵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맵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음색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음색. 똑같은 도음을 똑같은 크기로 발성한다 하더라도 남자가 내는 소리, 여자가 내는 소리가 다르고 영희가 내는 소리, 또 철수가 내는 소리가 다르죠. 그렇죠? 또 동물마다 그 음색, 뭐라고 할까요? 목소리 톤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악기에 따라서도 바이올린으로 내는 소리, 피아노로 내는 소리, 또는 리코더로 내는 소리 서로 다
그 고유의 그 소리가 다르죠. 이것은 바로 음색이 다르다, 맵시가 다르다라고 표현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파동의 파형, 이것을 파동 모양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그 악기마다, 사람마다, 동물마다 서로 자기 고유의 이 음파의 파동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고유의 목소리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가 목소리 톤이 뭐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아래 그림을 보시면 지금 바이올린 1번, 2번, 3번, 3번 반 정도, 피아노도 1번, 2번, 3번 반 정도. 그러니까 진동수 거의 비슷해요. 진동수가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둘의 높낮이가 비슷하다는 거죠. 다음 진폭, 여기도 진폭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소리의 크기도 비슷해요. 소리의 높낮이도 비슷하고 소리의 크기도 비슷한데 무엇이 다르냐면 지금 이 파동을 이루고 있는 모양을 보세요. 볼록볼록. 그런데 여기는 이 볼록볼록한 모양이 얘랑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서로 다르죠. 이렇게 파동의 모형, 파형이 서로 다르면 우리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음색이 다르다라고 느끼고 이 소리랑 이 소리는 다른 소리야, 다른 악기야 라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원에 따라서 파형의 기본 형태가 달라지면 서로 다른 음색의 소리가 난다는 것 꼭 알아두세요.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는 소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소리의 3요소는 무엇이 있었죠? 그렇죠. 소리의 크기, 소리의 높낮이, 음색이 있었어요. 소리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진폭. 그렇죠.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것은 진동수. 음색을 결정하는 것은 파형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